대한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9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이 광통신 테마가 부각받으면서 이 대한광통신도 따라서 이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장중에 고가 13%까지 올리는 모습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전이랑 다르게 조금 계속 이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제가 이 수급들이 어디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히려 다른 섹터나 비교적 덜 올랐다고 판단되는 코스닥의 반도체주들로 수급이 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자에서 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에 그동안에 수급이 끊겼었던 스몰캡 위주의 반도체 종목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강통신 테마도 워낙에 좋은데 저평가를 받게 되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반도체 업황은 너무 좋고 실적도 좋은데 대장주만 주춤하고 광통신 테마도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가벼운 스몰캡 위주로 종목들이 상승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대장주인 대한광통신도 같이 올랐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대한광통신이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대체 왜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건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오늘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먼저 봐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봐주셔야지 지금 이게 숲이 문제인 건지 그 안에 나무 몇 그루만 문제인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은 꼭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한번 그리고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시장 참여자분 대다수 분들이 6월, 7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죠. 이제는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서로서로 이 댓글을 보면서 다독여 주실 수 있도록 댓글에 화이팅 꼭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추천 영상으로 띄워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한광통신 주주님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죠. 다른 영상들 보면은 괜히 자극적으로 매도해야 된다. 지금 이만큼 빠졌으니까 더 빠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 절대 못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유튜브 단순하게 이제 본인들의 시청자 수만 모으기 위해서 어그로성이라는 거예요. 왜?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팝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중한 자산 다 잃고 이동안의 시간 비용도 있었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건데 그런 영상 말고 진짜 이런 영상 제 영상이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이 투매 물량도 굉장히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없이 털려나가는 그 투매 물량들을 받아가야 되는 것도 결국에 남는 우리 주주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방 압력을 덜어줄 수 있도록 꼭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해요. 당연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란 종전 MOU 끝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쟁 우려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 충격도 컸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또 뭐라고 했죠? 장기전은 원치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전에도 했던 대로 자기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글로벌 국가들 다 끌고 와가지고 피말려 죽이면서 협상 중이라는 거예요. 자, 시장 기반 자체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게 뜨니까 더욱더 타격이 큰 거고 미증 시도 국내 증시도 해서 전반적으로 밀렸다. 근데 그래도 지금 연속적으로 포착된 게 뭐냐면은 오늘 오전장까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코스닥에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워낙 바닥주들만 갖고 고점에서 하락하지 않을 종목 위주 반등이었는데 그러면은 코스닥 수급으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전에는 단발적으로 한번 반짝하고 만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은 어떻게 돼요? 지금 코스닥이 지수 대비해가지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이 오히려 이 지금 자꾸 등락을 보여주고는 있기는 하겠지만 장초에는 외국인 수급들이 더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전의 때가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광통신 테마가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다가 올라오고 있는 건데 대형주인 대형 광통신이 왜 올랐냐? 왜? 얘도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이 약할 때는 재료랑 이 정반대의 주가 동향을 보였지만 지금 반전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이번에 반등줄 듯 꺾였던 요 자리 있죠. 우리 6월 중순 자리에서의 흐름부터 지금까지가 주가가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골드만삭스, JP모건 서울,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얘네들은 뭐라고 있다? 외국계 펀드 창구에서 수급을 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시장에 순환매가 올 거를 예측을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포가 다시 주가를 들어올릴 의향이 있다면 사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사야겠죠. 왜냐면은 그래야지 올려놓고 매도를 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올릴 의향이 없다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밀었는데 오히려 물량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의심스럽지 않나요? 이제 시장 자체도 변동성과 필요도로 누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주포 입장에서는 손을 더 쓰지 않고 물량을 막 받아주고 막 이렇게 큰 돈을 쓰지 않더라도 변동성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나가는 물량들을 편안하게 받아먹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매집 상황이다. 매집이 끝나게 된다면은 터트리면서 물량을 또 떠넘기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터트려줬을 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이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이 여기에서 진짜 추세가 끝났고 막 다 끝났다? 이거는 그냥 반도체 AI가 끝났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왜? AI가 발전하면은 광통신 계속 부각받고 발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도 이 내용이 떴었죠.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라가서 지금 전력 쪽에 소모되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메인 핵심이고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얘네가 이거를 빠꾸를 시키기에도 도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여기에서 전력 소모를 가장 1등으로 뭘 꼽았냐면은 데이터 전송입니다. 그 다음이 발열 냉각 이런 부분이고 데이터 전송에 대해 가지고 전력 부분은 이제 반도체가 저전력 반도체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뭐예요? 구리선 말고 광통신을 써야 된다. 그래서 광통신이 더 부각을 받는다.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도 뭡니까? 이거 광통신 테마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탑픽으로 꼽아내게 됐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통신주들은 우상향을 해줘야 되고 성장하고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이거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대한광통신도 재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전 포인트가 뭐가 되기 중이냐? 바로 지금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서 반전 트리거 포인트가 뜨게 된다. 아직 예측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 게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주어질 수가 있겠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이 대한광통신이 기대감 대비해서 실적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방이 끝도 없이 밀렸다는 건데 2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여기에서 흑자 전환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반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캡 아메리카 수주 상황이 1,100억이란 말이에요.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되고 2분기부터 반영이 되면 완전 흑자겠죠. 그러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진짜 역대급으로 시세가 크게 터질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때인데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2025년도에 1분기가 이게 적자였어요.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되니까 어때요?
슈팅이 미친 듯이 터져 나간 거 확인이 되시죠? 완전 이 초입 구간에서 반전을 주는 타이밍이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광통신도 여기에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슈팅이 나오게 되는 흐름들도 실적으로부터 해가지고 계기가 돼서 전환 포지션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얘네들이 뭔가 터트려주고 바닥을 완벽하게 찍은 신호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포지션의 변동은 없는지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언제든 포지션 전환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그런 변수들 체크하기 힘들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타이밍 놓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딱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셔야지 후속 영상 빠르게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뭐 만사 다 귀찮다. 나는 그때마다 인간 검색기가 띠링하고 알람 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띄어져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여기에 대광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저장해놨다가 타이밍 왔을 때 문자 알람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바닥 잘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매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이후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던지는 때가 아니라 시장이 왜 빠지는지, 시장 수급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통해 가지고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준다라는 거예요. 대한광통신에서 빠지는 건지, 주포가 작전지를 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트리거를 알고 이 전환점에서 바닥에 매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현 구간 대응이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럴수록 감정을 빼고 정확하게 우리가 수급과 변동성 시장 전체를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께 총정리를 도와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의 영향권도 있었다. 그리고 코스닥이 굉장히 저평가가 됐는데 광통신주들 재평가를 받는 움직임,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주들이 튀어오르는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수급 전환이 나오게 됐을 때 대한광통신은 코스닥의 대장으로 섹터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전환점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2분기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요 타이밍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댓글에 우리 주주님들 서로서로 힘낼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 최대주주 공시 해석에 대해 가지고 최대주주가 파니까 주가가 계속 힘없고 밀리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뭐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송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이동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냉큼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조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일을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 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 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전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 날아간 뒤에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방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또 이어가지고, 이제 이 주요 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이제 변동이 됐다.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대주주 중에 한 명이 서른성의 지분 매각이 지금 공시로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서른성은 대표이사 아니었냐? 비율을 아예 다 매도를 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는 서른석 대표이사고요. 서른성님은 이거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서른석 대표이사는 오히려 3월에 주권 비율을 더 늘려내게 됐다. 지분 구조를 더 높여내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제 TF 쪽이랑 TF 인더스트리 쪽이랑 서른성의 대주주 보유 지분을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매각의 이유에 대해 가지고는 얘네가 자금 확보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유상증자 대신에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줄여놓은 상태인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수익 보고 매각을 하려고 이런 모습을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이전부터 매각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공시를 5월 달에 띄웠단 말이에요. 장내 매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확인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TF 인더스트리가 매각을 하기로 했던 것들을 매각이 나왔고 끝! 나올 물량이 없다. 설은성의 지분도 이제 물량 매각이 끝! 이제 더 나올 것이 없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진짜 얘네가 차익 실현을 할 거면은 요런 자리에서 매각을 하지 왜 이렇게 빠진 자리에서 매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원래라면은 얘네들이 매도할 수 있는 주수보다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처분 단가를 2만 원대로 잡았는데 만 원대로 더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련을 해야 될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지분을 매도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예요? 남아있었던 이 지분의 물량들이 풀려 나올 거라는 리스크 요인은 또 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도 보시게 된다면 이게 크게 매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방을 만드는 그 영향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는 수익 청산하려고 판 것도 아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언급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그전에는 더 이제 태대주주가 방어할 수 있는 지분도 늘려난 거라 가지고 지배 구조적인 문제 자체도 없다. 신규 투자랑 차입금 상환의 목적이었는데 투자랑 상환의 목적 원래는 이제 상환보다는 투자를 봤을 때 더 좋은 의미로 보게 되는데 부채도 줄여내면서 투자를 늘린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인캡 아메리카의 인수도 있었고 인수 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익분들 있죠. 영업이익 이런 걸로 충당이 가능할 때 이런 포지션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오너 리스크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막 190만 주, 200만 주 정도인데 얘네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에 대비를 해가지고 전혀 우려감을 만들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도 슈퍼사이클 초입을 도래를 해주고 있고 지금 거대한 시장이 아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AI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근데 이 전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얘네가 투자를 갑자기 줄이게 된다면은 전부 다 줄도산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계속해서 늘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애들만 먹고 살기 때문에 메타도 이번에는 그쪽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뒤처진 걸 알고 있으니까 재판매 형식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메타가 올라가고 기존의 대장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 미증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망할 것 같아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다. 주가는 워낙에 변동성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근거를 바탕으로 기사는 내보내야 되는데 그 영향권에 들어가서 언제나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뽑아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서는 아니다. 결국에 최상단 구조가 독식을 하는 만큼 AI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미 들인 돈과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성장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전력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도 저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전력의 40%를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 데이터 전송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에 대해서 중요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증시에도 광통신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얘네도 결국에는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올려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 국내 증시의 유일한 대장주인데 얘네도 계속 저평가를 받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요. 2026년의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10배 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 4분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올해만 해도 10배의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는 건데 종목 역시도 당연히 여기에서 바로 끝나버리고 말 종목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해석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엔비디아가 투자한 코닝이라는 회사가 유리기판을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반도체 호재 아니야 하고 넘겨버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대한광통신의 호재인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광통신이 우리 작년 2월에 뭘 했습니까? 유리기판 블랭크 마스크 합성 석영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 반도체 소재 개발에 성공을 했다. 근데 이게 작년 초이기 때문에는 이제는 상용화 실사용한 단계까지 넘어온 상황에서 코닝이 한국 투자를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이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사양에 들어가는
부분의 소재이기 때문에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고사양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우주 쪽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소재 단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얘가 이제 한국에서 국산화를 시킨 부분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가격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선택을 하기에 있어가지고 국산화 단계로 넘어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애들. 왜? 이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올리니까 이제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나 중국 거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국 게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 너네 좀 낮춰라. 이것 때문에 압박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뭐예요? 본인들이 수익을 내더라도 이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대한광통신 같은 요런 소재단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대안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그럼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국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스물스물 반영이 되고 이걸 시장에서 인지를 해줄 때 주가가 언제나 올라갈 때 이런 호재를 끌고 와서 발표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지만이 이때 주가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는 세력들이 이걸 활용해서 올리려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닝이 자기들은 이 닷컴 버블 때도 광통신 사이클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곧이어서 3, 4년 후가 광통신 사이클의 피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 피크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찍고 빠진 게 피크가 끝나서가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얘네가 가격들이 저평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이 매수 비중을 지금은 야금야금 늘려나고 있겠지만 이 비중 자체를 크게 담아낼 수 있는 가격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리스크를 하나씩 소멸하고 나면은 주가를 반등시킬 재료를 띄워줘야 되는데 대한광통신은 이미 띄워줄 수 있는 재료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씩 호재 이슈 만들어서 붙이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좋아요, 구독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댓글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자고 깐부라고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간 검색기 둔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한 바닥 찍는 타이밍 여기에서는 물타기 가능합니다. 비중 늘리기 가능합니다. 요런 알람들 타이밍이 왔을 때 띠링 하고 문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메모장에 있는 전화번호 위에 띄워드렸습니다. 010-8458-5563번 대한광통신 대광 두 글자 쓰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